테슬라 소식입니다. 1. 빅쇼트 마이클 버리가 6천억 원 공매도로 머스크를 겨냥했다. 서부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해 빅쇼트의 주인공으로 유명해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이번엔 테슬라를 빅쇼트했다. 본업보다 금융시장에서 더 화제를 뿌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정조준한 것이다. 버리의 자산운용사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가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3월 말 기준으로 테슬라 주식 80만 100주, 시장가치 기준 5억 3,400만 달러어치를 공매도하고 있다. 정확한 매도 매입가나 계약 만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39.47%를 특정 기업 공매도에 올려놓는 움직임은 이례적이다. 버리는 이미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해 꾸준히 회의적 입장을 내놓았다. 1월 그는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한 수익 확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는 여러 전통 차량 제조사에 탄소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었지만 최근 이들이 전기차 생산으로 전향하면서 배출권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끊임없이 언급하면서 덩달아 주가가 오르락내리락을 되풀이하고 있다. 머스크는 가상화폐에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만 지난주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돌연 중단한 것에 대해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서 대량의 화석연료 소비가 유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트코인 지지 진영이 반박하면서 지난주 금융 및 자산시장에서는 그동안 공동 전선을 폈던 머스크파와 코인파의 대결 구도가 벌어지기도 했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한 달간 20%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마이클 버리의 테슬라 공매도 결정이 가상화폐 문제와 연결돼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2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하고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그는 중국 시장에서 곤란을 겪고 있음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버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가격 상승은 투기적 거품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고 자산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 미 캘리포니아 테슬라 FSD 완전 자율주행 광고 불법 여부 조사. 과대 또는 허위 광고라는 지적이 전 세계에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테슬라 자율주행 패키지 FSD가 미국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조사를 받게 됐다. DM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FSD 기능을 광고하면서 자율주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를 했는지 조사하고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웹사이트에서 오토파일럿이 차선 내 자동 조향, 가속 및 제동이 가능하고 풀 셀프 드라이빙은 스마트한 성능으로 기존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진출입과 주행 중 자동 차선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FSD 패키지를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직접 광고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차선 변경, 신호등과 스톱 사인을 인식해 스스로 정지하는 등 포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 FSD가 완전 자율주행 모드는 아니며 따라서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명시돼 있기는 하다. 캘리포니아 DMV는 그러나 이 주의문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기능을 설명하는 표현들은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캘리포니아 DMV 규정을 위반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판단되며 벌금 등 처분과 함께 차량 생산과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테슬라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DMV가 위법 판정을 내리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7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테슬라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FSD를 과시하는 위험한 행동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왔다. 특히 FSD 안전 경고를 무력화한 운전으로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가 운전석을 비워둔 채 고속도로를 달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가 벌이고 있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조사도 20건에 달한다.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 오토파일럿을 광고하고 있다. 테슬라 코리아는 오토파일럿이 모든 차량에는 미래의
애플 셀프 드라이빙을 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운전자보다 최소 2배 이상 안전한 수준이라고 소개한다. 미래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니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더 안전하다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현지 전문가도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공학적으로 매우 초보적 수준의 부분적인 운전 보조 시스템이지만 최소한 안전 문구를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중정부에 고객 데이터 관리권 넘겼다. 애플이 중국 고객들의 데이터 관리 권한을 사실상 현지 당국가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찍은 반체제 인사들과 관련된 앱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거나 이를 걸러내지 못한 직원을 해고하는 등 친중 행보를 보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17일 애플 내부 문건과 법정 문건을 분석하고 전 현직 애플 직원 17명 등을 인터뷰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다음 달 완공 예정인 중국 부이저우성 구이항의 데이터 센터와 레몬볼의 또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대부분의 통제권을 중국 정부 당국에 양도했다. 이는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사이버안보법이 중국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원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국 내 아이폰 또는 맥북 사용자들의 연락처, 사진, 이메일 등 민감한 정보들은 대부분 중국 밖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됐다. 그러나 사이버안보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폐쇄해야 할 수 있다는 현지 법인의 경고의 팀쿡 최고 경영자는 중국 고객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 소유 기업으로 옮기는 데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애플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암호화된 고객 데이터를 풀 수 있는 디지털 키만큼은 미국에 두려고 했으나 중국 당국은 디지털 키도 중국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결국 애플이 암호화 키도 중국에 보관하기로 합의해주자 초기 협상에 관여한 최소 2명의 임원이 고객 데이터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매우 놀랐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고객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기 때문이었다. 구이항 데이터 센터의 경우 이곳에 보관하는 고객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을 구이저우성 지방정부 산하 구이저우 클라우드 빅데이터라는 회사로 이전했다. G12D는 서버의 물리적 제어 권한도 갖는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앞으로 애플이 아닌 G12D의 고객 데이터를 요구하면 된다. 또 애플은 미국으로 도피한 중국 반체제 재벌 거원고이가 공산당의 부패 의혹을 폭로하는 데 사용한 앱을 자체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2월 중국 당국이 거원고이의 앱 차단을 요구하자 애플 임원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거원고이는 중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판단해 중국 앱스토어에서 제거해야 할 내부 명단에 그의 이름을 추가했다고 한다. 6개월 뒤 거원고이가 다시 등록 신청한 앱을 승인한 담당자는 이 앱은 어떠한 사내 정책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회사 측은 해당 앱이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며 그를 해고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 밖에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에서 달라이라마에 관한 앱을 금지하고 대만 국기 이모지를 자체 검열했다. NYT가 앱 데이터 회사 센서타워와 함께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애플의 중국 앱스토어에서 5만 5천 개의 앱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사나 암호화 메시지, 동성애 데이트 등에 관한 앱을 사전 검열한 것이다. 아울러 애플이 아이폰 뒷면에 새기던 애플이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했다는 문구가 중국 직원들의 항의로 빠졌다는 사실도 이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20년 전 애플의 운영 책임자로서 중국 진출을 진두지휘한 콕 CEO는 중국에서의 성공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을 일궜으나 동시에 중국도 애플이 자국 정부를 위해 일하도록 만든 셈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국민연금 한국서 15.7조 팔고 아마존 MS에 애플 테슬라 더 샀다. 국민연금이 지난 1분기에도 미국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관망했던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 빅테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전량 매도하고 마스이 USA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입한 점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1분기엔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이어왔다. 올 1분기 국내 주식시장 순매도 규모만 16조 원에 육박한다.
국민연금이 보유할 수 있는 국내 주식의 비중을 초과한 때문이었다. 국민연금은 4월 초 열린 기금위를 통해 주식 보유 한도를 확대했으나 순매수에 나서기엔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해외 주식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 보니 순매수가 가능했다. 기관 투자자 관련 투자 정보 사이트 윌즈덤닷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 3월 말 기준 미국 상장사 주식 평가액은 478억 400만 달러로 지난해 말 438억 6,200만 달러 대비 8.98% 증가했다. 미국 주식을 1억 달러 이상 보유한 기관 투자자는 매분기 말 보유 주식 현황 보고서를 미국 세크에 보고해야 한다. 웨일즈덤닷컴은 분기별 보고 자료 등을 통해 보유 주식 변동 현황, 평균 매수단가 추정치 등의 통계도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분기의 차익 실현보다는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새로 매수한 종목은 27개 종목이었던 반면 전량 매도한 주식은 5개에 그쳤다. 또 추가 매수한 종목은 335개, 일부 매도한 종목은 141개였다.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는 대체로 지난해 말과 유사했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로 투자 비중이 5.33%였다. 애플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티브스 ETF, 아마존 순이었다. 페이스북, 이브브 ETF, 구글 지주사 알파벳 A주, 알파벳 C주, 테슬라, JP모건 등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ETF와 JP모건을 제외하면 모두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이다. 미국 증시 시총 상위주 순위와도 대체로 비슷하다. 나이지와 나스닥을 합한 시총 순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C, 알파벳이, 페이스북, 버크셔 해서웨이 A주, 버크셔 해서웨이 B주, 테슬라, 알리바바 EDR 순이다. 지난 1분기 나스닥은 12,958.52포인트로 출발해 2월 중순 14,175.12까지 올랐다가 3월 말에는 13,246.87로 조정을 받았다. 같은 기간 금융에너지 등 다양한 업종의 대형 종목이 골고루 포진한 S&P 500 지수는 3,764.61에서 3,972.89로 꾸준히 올랐다. 국민연금은 나스닥 조정장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주식들을 대량 매수했다. 애플은 7,563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8,203만 달러, 아마존 8,478만 달러, 페이스북 2,065만 달러, 테슬라 2,605만 달러 등을 순매수했다. 투자 비중 50위 내에서 국민연금이 주식을 판 종목은 인텔 한 종목뿐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빅테크 주식들을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관망세를 보였다. 테슬라의 경우 국민연금은 1분기에 39,011주를 매수했다. 지난 한 해 8,137주를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의 테슬라 평균 매수 단가는 82.23달러로 지난해 말 56.99달러보다 높아졌고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지만 수익률은 712.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종목별 누적 수익률은 애플 243.7%, 마이크로소프트 177.4%, 아마존 168.9%, 페이스북 108.2%였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MGM 스튜디오 이스 협상.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아마존이 영화 007 시리즈 제작사로 유명한 MGM을 인수하려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미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매체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현재로서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소문이나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MGM은 뿌리가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의 영화 제작사로 현재는 영화뿐만 아니라 케이블 채널 에픽스를 운영하면서 TV쇼도 제작하고 있다. MGM은 이미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등과 접촉한 것으로 작년 12월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아마존은 2010년 아마존 스튜디오를 세워 자체 드라마를 제작하는 등 미디어 산업에 꾸준히 발을 넓혀왔으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도 하고 있다.